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세모. 안녕하십니까. 네모 세모 정보남 편정택입니다. 네, 정보의 여왕 박규리입니다. 저는 오늘 녹화 전에도 한 잔 마시고 왔어요. 뭘요? 예. 술은 아니죠? 술 절대 아니. 네네. 물 마시고 왔습니다. 예, 물이요. 물. 예, 네네. 규리 씨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세요? 저는요, 물을 하루에 1.5리터 이상은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2리터 이상 꼭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역시 피부가 또 좋은데 네. 이유가. 네. 아니 근데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어떨 때 마시면 좋은지 이런 거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특히나 밥 먹기 전에 물을 먹어야 좋은지, 네. 밥 다 드시고 난 후에 물을 드셔야 좋은지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에 이렇게 부담을 준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오, 예. 네네. 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요?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서 위산에 의해서 분해되고 소화가 되잖아요. 이때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소화 효소인 펩신 활동이 위산이 희석되면서 네.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좀 더부룩하거나 소화 속도가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마시기 딱 좋은 타이밍? 예.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언젠지 그것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있죠. 네네. 자, 식사 30분 전에 물을 한두 잔 정도 마시면 갈증을 해소해주고 또 위를 촉촉하게 해서 소화를 돕는다고 합니다. 또 식후에 바로 물 드시지 마시고 1시간 정도 뒤에 드시면 위 팽창이나 역류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밥을 먹는 도중에 이렇게 쉽게 잘 넘어가라고 이렇게 물하고 같이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물 말아 먹지 말라고 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예. 자, 첫 소식은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규리 씨는 네. 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니 해도 저는 먹는 거 먹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아무래도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디로 여행을 간다 해도 꼭 맛집부터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예. 정택 씨는 어때요? 저도 음식 당연히 고려를 좀 많이 하고요. 또 저는 챙길 게 많아요. 네. 숙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뷰가 좀 멋져야 하고 네. 또 내가 자는 숙소 근처에 좋은 관광지들, 유명한 관광지들이 좀 있어야 하고 맞아요.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돈? 돈. 뭐니? 돈. 이거 정답은 아닌데 네. 답을 바꿔야 할 정도로 네네네. 돈 중요하죠. 네네네. 근데 여행 비용 중요하지만 네. 여행하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누구와 함께 가느냐,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먹든 같은 네. 걸 먹어도 같은 곳에 가도 맞아요. 동행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느낌들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네. 친구, 가족, 연인, 혹은 혼자만의 여행, 동행자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 이렇게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그렇습니다. 여행의 즐거움이 달라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네. 자, 오늘 여행은 그 중에서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 자, 가족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하는 여행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딱 듣는 순간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게 사실 가족 구성원이 나이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서 예.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예. 맞아요. 싸움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물론 어렵지만 네. 이곳에 가시면, 이 섬에 가시면 조금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모든 연령층이 또 즐거움과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가족 여행지 제주도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은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죠. 가족 여행지로 딱 좋은 제주도는 남녀노소 온 가족이 함께 오붓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섬인데요. 지금 제주도로 떠나봅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제주시 성산읍에 자리한 특별한 문화 공간인데요. 한눈에 봐도 오래돼 보이는 입구. 숲속에 숨겨져 있는 이곳은 어딜까요? 1980년도부터 해가지고 국가기관 통신시설 벙커로 운영되고 국가시설이었고 군사시설이었는데 이게 민간에 개방돼가지고요. 저희가 이거를 임대를 해가지고 따로 미디어 아트 상영관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어떨까 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버려진 지하 벙커를 개조해 미디어 아트라는 예술의 빛을 불어넣은 곳입니다. 90대의 빔 프로젝터가 벽과 바닥에 영상을 투사해 입체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고 69대의 스피커가 들려주는 웅장한 음악이 끊임없이 공간을 채우는데요.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전시 구스타프 클림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두 번째 방고우, 세 번째 이제 모네 루르아르 샤갈, 그리고 네 번째 세잔하고 지금 다섯 번째 총 샤갈 파리에서 뉴욕까지 해가지고 예술 전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색채의 마술사라 불리는 마르크 샤갈의 예술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의 작품을 빛과 음악,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역동성 있게 작품의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일반 미디어 아트는 이제 보면서 단편적인 부분에 좀 화려함을 느끼시는 게 많은데요. 몰입형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직접 걸어 다니면서 이제 다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관람객들이 좀 더 빠져들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그렇게 테마를 잡았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벙커를 빛과 음악으로 새롭게 탄생시킨 문화 재생 공간.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만족할 만한 전시죠. 벙커 안으로 들어오면 외부의 빛과 소리가 완전히 차단돼 햇빛이 강렬한 날이나 비가 오는 날, 사계절 내내 언제 와도 좋은 최적의 실내 관광지로 손꼽히는데요. 빛과 음악을 통한 색다른 예술을 경험하고 싶다면 제주 최초 몰입형 예술 전시관을 추천합니다. 벙커 밖으로 나오니 어디선가 고소한 커피 향이 솔솔 풍겨오는데요. 커피 향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이곳은 그라인더와 모카포트 등 다양한 커피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는 커피 박물관인데요. 저희 커피 박물관은요, 2014년도에 개관된 제주도 도내 최초 커피 박물관이고요. 2016년에 문체부에서 정식으로 승인된 일종 사립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좀 오랜 시간 동안 모아왔던 이런 커피 용품이나 차 용품 그런 것들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국가기관의 옛 사무실과 숙소동으로 쓰였던 공간이었는데요.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다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직접 수집한 커피와 관련된 물건들을 전시해두면 좋겠다고 생각해 이곳을 꾸미게 되었답니다. 200년 역사를 가진 커피에 관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재탄생한 거죠. 길게는 200년, 짧게는 100년 동안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이 잔에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고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되게 마음에 깊이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좀 낡고 오래된 잔이지만 그렇게 잔을 하나씩 모으게 되면서 지나간 시간을 저도 공유하는 그런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하나둘씩 모아두게 되니까 어느새 이렇게 좀 많은 거를 소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한 기회에 여기서 이렇게 다 모아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동형 그라인더인데요. 이 엔터프라이즈라는 미국의 회사가 거의 최초로 이런 상업용 그라인더를 만든 회사로 알고 있고요. 요거는 아주 최초의 모델로 이런 부속품이 다 오리지널로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정말 보기 드문 아름다운 제품입니다. 이런 페인팅이라든지 이런 거, 아주 원형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저희가 한국으로 들여오게 됐습니다. 그럼 맛있는 커피도 당연히 맛봐야겠죠? 수증기를 이용해 커피를 추출하는 모카포트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커피라서 더 맛있을 것 같네요. 스쳐 지나가던 여행 속에서 저희 제주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커피 박물관에 오셔서 따뜻한 한 잔의 커피도 드시고 또 커피에 관해서 궁금하셨던 거 그런 것도 좀
읽어가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다양하게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보셔서 좀 그런 것도 경험해보고 가셔서 제주 여행에 풍성한 그런 또 그 여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곳 덕분에 제주 여행이 더 따뜻하고 향기로워질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신비의 숲이라고 불리는 곶자왈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제주시 조천읍 교례리에 위치한 테마파크고요. 약 40만 평의 부지에 영국에서 제작된 수제 기차로 4개의 역을 관람할 수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마침 멀리서 빨간 기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를 타고 낭만을 즐겨보는데요. 1800년대 옛날 증기 기관차에 몸을 싣고 약 4.5km 거리의 곶자왈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은 이제 호수 위에 데크길을 해서 그 넓은 호수를 관람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풍차도 있고 저희 다양한 동백나무 그리고 수국 꽃길도 있고, 세 번째 포레스트 파크역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키즈존 그리고 제주 곶자왈을 느낄 수 있는 에코로드라고 숲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벤더 팜역에는 시즌에 맞춰서 넓은 꽃밭들이 있고 말 먹이주기 체험 등의 다양한 또 관람이 가능합니다. 겨울 시즌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산타도 만날 수 있는데요. 계절에 따라 4곳의 기차역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가 제공된다고 하죠. 눈 내리는 역에서 산타와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 바로 말 먹이주기 체험입니다. 귀여운 외모에 말 한 마리가 반겨주는데요. 냠냠냠. 아이들이 주는 먹이를 참 맛있게도 받아 먹네요. 각 역마다 다른 컨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관람객들께서 전혀 지루하지 않고 각양각색의 테마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낭만 가득한 기차를 타고 울창한 제주의 숲, 곶자왈 이곳저곳을 둘러봤는데요.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가족들과 함께 제주를 즐기다 보면 어느덧 하루의 해가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파란 제주의 하늘이 우리를 반겨주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찾아온 이곳은요,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체험 공간입니다. 천장에 달려있는 이건 무엇에 쓰는 도구일까요? 네, 이곳은 이렇게 접근하기 힘든 드론을 실내에서 날씨나 어떤 뭐 체험의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와서 체험해 보실 수 있는 드론 체험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드론의 형태에서 살짝 다르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안전한 케이지가 공 모양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어서 첫 번째 안전하고요. 그리고 누구든 접근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드론으로 게임의 형식을 빌어서 더 흥미를 북돋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드론은 위아래도 가야 하니까 최근 드론에 흥미를 갖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높은 인기만큼 체험장을 찾는 아이 동반 가족이 많았습니다. 빨간 불빛이 보일 거예요. 낮은 배터리 넣으면 그 빨간 불빛이 있는 곳이 드론의 뒷모습이에요. 3시, 그러면 3시 방향. 자, 이제 이론 교육은 끝! 직접 조종해 볼 차례인데요. 동그란 링 안으로 드론을 통과시키면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섬세한 손놀림이 필요한데요. 초집중 모드! 드론을 지켜보는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하네요. 제가 조정하는 거 좋아해서 이런 거 만져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아이가 평소에 드론이나 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 했고, 하는 거 보니까 집중력도 향상되는 것 같고, 또 점수 올리는 걸로 해서
애기의 흥미를 한층 더 높이지 않았나 싶네요. 드론 운전하는 데 있어서 조정에 역대급 재능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운전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재밌네요. 여보, 하나 사러 가자.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홀딱 반해버린 드론입니다. 드론을 처음 배우는 어르신, 조심스럽게 이쪽 저쪽 움직여 보는데요. 다시 동심으로 돌아간 듯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드론의 매력에 푹 빠지셨네요. 처음 해봤는데 이 나이에 해도 재밌어요. 다음에 한번 또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이었는데요. 하늘 위를 슝슝 나는 드론을 실제로 조종해보고 싶다면 제주 드론 체험장을 추천합니다. 푸른 바다를 보며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제주 토박이 어부가 운영하는 색다른 맛집을 만날 수 있는데요. 싱싱함이 남다른 생선회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고기가 없으면 제가 직접 배 타고 나가서 직접 잡아다가 잡은 것만 판매하니까. 그러면 매일 종류도 달라지겠네요. 그럼요. 참돔, 부시리, 벤자리, 뱅에돔 뭐 각종 다 잡고 와요. 다양한 해산물과 직접 잡은 제철 생선을 정성스레 손질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맛있겠죠? 그런데 주방 한쪽에선 화려한 불쇼가 펼쳐집니다. 횟집 주방에서는 보기 힘든 웍질인데요. 그래서 메리트 있다고 느껴서 해보려고 왔습니다. 저희 탕수육, 흑돼지로 이용해서 이제 튀긴 탕수육인데 제주도에는 파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늘 탕수육이라고 그 시그니처. 기름에 누글하게 튀겨낸 흑돼지 탕수육, 달콤한 소스와 바삭한 마늘칩까지 뿌려주면 맛이 기가 막히겠죠? 이곳에선 이렇게 회, 해산물, 중식을 세트 메뉴로 한 번에 맛볼 수 있는데요. 아이와 어른들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야말로 일석이조 맛집입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아름다운 섬, 제주 여행 어떠셨나요? 지금 당장 제주로 떠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가족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 여행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제주도로 함께 떠나보세요. 제주도는 사실 예. 봄에 가도 뭐 여름에 가도 겨울에 가도 언제나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그 놀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많죠. 예. 사실 겨울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아이들과 특히 어디 가기가 좀 두려워지는데 네. 제주도는요 겨울철에 그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맞아요. 때문에 네. 따뜻한 남쪽 섬이지 않습니까? 큰 추위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가족들과 이렇게 여행 가면 정말 좋지만 예. 사실 신경 쓸 것도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와 또 체험이 가능한 그런 제주도라면 정말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규리 씨 말대로 가족들, 특히 아이들하고 여행 가면 네. 짐도 많고요. 뭐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소소하게나마 좀 팁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여행 짐을 쌀 때 가족 칫솔 쌀 때요. 네네. 막 비닐 여러 장 쓰고 어디에 넣는지도 까먹기도 하고 맞아요. 참 힘든데 네네. 일회용 비닐 장갑 하나면 여러분 깔끔하게 간편하게 칫솔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비닐 장갑 손가락 넣는 부분 네네네네. 있잖아요. 뭐 아빠 손가락에 아빠 칫솔, 엄마 손가락에 엄마 칫솔 이렇게 네. 구분해서 넣어놓으면 비닐도 많이 쓰지 않고 부피가 뭐 크지도 않고 해서 섞이지 않아서 참 편리하다고 해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넣다 보면은 이렇게 서로 효율적으로 그럼요. 이렇게 보관하고 섞이지도 않고 또 청결 유지에도 예,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아두면 아주 좋은 팁이었죠. 네. 이렇게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떠날 여행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따뜻한 남쪽 섬 제주도로 한번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요, 다음 소식을 좀 알려드려야 네.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정택 씨는 이맘때쯤 되면 이렇게 떠오르는 음식 있어요? 이맘때 떠오르는 음식? 네.
겨울의 끝자락이긴 한데 뭐 겨울이잖아요. 네, 맞아요. 겨울 제철 음식 참 많은데 주로 해산물 좀 생각이 나고 네. 너무 많아서 뭐 어떤 걸 좀 말씀하시려는 건지. 제가 좀 힌트를 네. 드릴게요. 그 전라남도의 풍미를 가득 담는 음식인데다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식재료예요. 제가 어제 점심에 먹은 건데 혹시나 전라남도 하니까 느낌이 확 오는데 네네. 밥도둑으로 유명한 꼬막이에요? 아, 딩동댕 예, 맞습니다. 꼬막. 맞아요. 예. 전라남도 벌교를 대표하는 꼬막인데요. 찬바람이 이렇게 불기 시작하면요. 초겨울부터 3월까지 또 꼬막살이 이렇게 호동통하게 와. 오르는 그런 제철이라고 하죠. 그래서 쫄깃쫄깃 씹는 맛도 있고요. 또 몸에 좋은 꼬막을 찾아서 벌교로 떠나봤습니다. 전라남도의 청정 갯벌이 기른 꼬막.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처럼 찬바람이 부는 계절, 겨울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맛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벌교를 대표하는 맛, 쫄깃쫄깃한 식감에 영양까지 풍부한 바로 꼬막이죠. 다양한 요리를 만나볼 수 있는 겨울철 별미, 꼬막 제철을 맞은 벌교로 출발합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청정갯벌에서 자란 꼬막은 예로부터 벌교를 대표하는 음식인데요. 유명인사 찾아 도착한 곳, 이른 아침부터 꼬막 선별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야, 꼬막 정말 실해 보이네요. 이 많은 꼬막들을 전부 다 쓰시는 건가 봐요. 이게 벌교에서 가장 유명한 벌교 꼬막입니다. 선별장에서 1차 작업을 한 후에 크기별로 2차 작업을 하고 깨진 거 그리고 냄새 나는 거를 전부 다 작업을 해서 일반 저희 소비자들 식탁에 올리기 위해서 꼼꼼한 검수를 할 예정이에요. 부모님의 가업을 물러받아 꼬막 사업에 뛰어든 지 어느덧 10년 차. 매일 새벽 조업한 꼬막들을 당일 공수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갓 들어온 꼬막들은 1차 선별장에서 선별된다고 합니다. 보통 평균 1톤 정도의 양을 소화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10kg인데 100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건 새꼬막이고요. 저희가 지금 꼬막 종류가 참꼬막, 새꼬막, 피꼬막 이렇게 있어요. 저희는 주로 새꼬막을 사용을 합니다. 꼬막이라고 해도 다 같은 꼬막이 아니죠. 흔히 알고 있는 꼬막 두 형제, 참꼬막과 새꼬막. 이렇게 나란히 보니 차이점 눈에 보이시나요? 이 참꼬막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크는데 최소 4년 이상은 커야지만 저희가 채취를 할 수가 있고 새꼬막 같은 경우에는 바다 환경이 좋을 때는 1년만 해도 저희가 채취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2년 정도 커야지만 채취를 하고 있어요. 참꼬막은 삶아서 보면 눈망울 같은 갈색 빛을 띠거든요. 부드럽고 좀 고급진 맛이에요. 저는 새꼬막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요. 달달하면서 쫄깃쫄깃한 맛이 좋아서 저희들이 반찬을 해먹기는 이 새꼬막이 좋은 것 같아요. 본격적인 꼬막 선별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1차 선별이 끝났다 해도 꼼꼼한 검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겉보기엔 흐르는 물에 그냥 씻는 것처럼 보여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작업 때에 이게 시멘트 돌가루를 깔아놨잖아요. 저희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작업대거든요. 이렇게 굴려서 소리를 듣다 보면 가벼운 듯한 꼬막은 살이 조금 덜 찬 거고 여기에서 바다에서 죽어서 빈 껍데기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찾기 위해서 소리를 들어야 해요. 꼬막 선별 작업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데요. 소리를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직접 보고 냄새까지 맡아보는 총 4번에 걸친 검수를 한다고 합니다. 와, 이 정도면 정말 최상급 꼬막 맛 취급하는 거 맞네요. 일단 보기 좋은 게 맛도 좋다고 저희 선에서는 웬만하면 드시기 불편한 꼬막들은 다 걸러내는 저희가 작업을 끝까지 하거든요. 기계 선별을 하면 이런 거는 절대 못 찾아요. 냄새 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눈으로 하나하나 보고 마지막 최종 검수를 해야 해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건 전혀 없습니다. 꼬막 삶는 데 팁이 있다면 팔팔 끓는 물이 아닌 적당한 온도에 데치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삶는 작업이 끝나면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꼬막을 깐다고 합니다. 와, 진짜 정성이 대단합니다. 이 수작업을 하면은요, 꼬막 질이 좋잖아요. 알맹이가 맛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먹어봐도. 어머니는 경력이 50년 되셨고 어머니는 10년 되셨잖아요. 누가 더 꼬막을 잘 까세요? 제가 더 잘 까겠죠. 아니, 지금은 제가 더 잘 까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 한번 대결해 볼까요? 아마 해보냐 마는데 일단 한번 해볼까요? 이름하여 신구 꼬막 까기 대결. 꼬막 20개를 누가 더 빨리 까나 딸과 어머니의 레이스가 펼쳐졌는데요. 이렇게 안 까지죠? 아, 시작부터 아슬아슬한데요. 여유로운 어머님과 달리 따님은 조금 긴장하셨나 봐요. 긴장할 것도 없는데. 표정에서부터 연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과연 이 명승부 결과는 따님이냐 어머니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다 깠습니다. 세월을 무시 못하나 봐요. 그러지. 이제부터 네가 더 잘 깎게. 네가 다 해라. 이긴 거 맞죠? 꼬막 작업을 마친 후 본격적인 요리를 시작하는데요. 벌교 꼬막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2023년 직접 꼬막 비빔밥 밀키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벌교의 꼬막 비빔밥을 현지 맛 그대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거죠. 저희 엄마가 평상시에 해주시는 거를 토대로 제가 더 첨가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저희가 소스를 개발을 하게 됐어요. 지금 현재 이게 간장 양념 맛, 회무침 맛이 있는데 회무침 맛에는 저희가 매실청이 들어가고요. 여기 간장에는 생강청이 들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수작업으로 마무리한 꼬막. 야무지게 포장까지 완료하는데요. 이 생물 꼬막과 밀키트들은 전국 각지로 배송됩니다. 전국 소비자들 주문하신 분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양념이나 꼬막 품질 면에서 만족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대량 생산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수작업을 고집으로 하기 때문에 꼬막의 씹는 맛이나 식감이 좋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세요. 어머나 이게 바로 꼬막 밀키트 한상인데요. 어머니의 손맛은 물론 그 풍미까지 업그레이드 시킨 꼬막 비빔밥. 게다가 당일 조업한 꼬막을 사용한다고 하니 싱싱함은 말할 것도 없겠죠.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우리 딸이 했어도 진짜 맛있어요. 꼬막의 매력은 어떤 방법으로 요리를 해도 맛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재료만 신선하고 좋으면 그 맛을 풍부하게 낼 수 있는 게 꼬막 자연의 그대로인 것 같아요. 건강하고 맛있는 벌교꼬막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떤 요리로 먹어도 맛 좋은 벌교 꼬막. 그 맛을 찾아간 두 번째 장소. 이곳에서 다양한 꼬막 요리들을 한상 차림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와, 군침 도는 한상이네요. 사장님, 꼬막 삶은 것은 여기 있잖아, 뒤에. 옛날에 이 수저로 넣어가지고 깠잖아요. 이게 꼬막 기계예요. 이게 넣어가지고 딱 열치면 벌어져요. 사장님, 그리고 요즘에 꼬막이 겨울철이라 제철이잖아요. 이 꼬막 그 물회 같은 경우는 벌교 지역에서 저희분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원한 맛을 한번 드셔보세요. 예. 맛있게 드세요. 꼬막 요리가 다양해서 뭐 드실지 모르겠다고요. 저희 집에 오시면 꼬막 요리를 한상으로 즐길 수 있어요. 꼬막 요리의 정수를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벌교 꼬막 요리의 진수, 그 비결을 파헤쳐볼까요? 쫄깃함과 바삭바삭한 식감이 찰떡궁합이라는 새콤달콤 꼬막 탕수부터요. 실한 꼬막만 듬뿍 넣어 만드는 요 꼬막전도 빠질 수 없습니다. 꼬막은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오염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끗한 갯벌에서 나와서 손님한테 이제 신선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 그 꼬막 자체가 달죠. 이곳에서만 특별하게 맛볼 수 있다는 시원한 꼬막 물회. 이거 정말 별미겠는데요. 추운 겨울철 온몸 뜨끈하게 녹여줄 꼬막 미역국도 사랑받는 요리 중 하나랍니다. 여기에다가요, 이 밥도둑 꼬막 조림이 빠질 수가 없겠죠.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요.
꼬막은 해감이 필요 없어요. 다른 이제 바지락이나 다른 조개류들은 보통 소금물에다가 해감을 해가지고 이제 높임을 빼가지고 드시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갯벌. 그래서 이제 나기 때문에 겉에만 이제 깨끗이 씻어가지고 바로 삶아가지고 드시면 돼요. 여기서 잠깐 팁이 있다면요. 삶을 때 올라오는 거품을 걷어내면 꼬막 속 불순물도 없어진답니다. 싱싱한 채소와 삶은 꼬막을 듬뿍 넣어 새콤달콤한 양념에 조물조물 묻혀주면요. 심샘 자극 끝판왕 꼬막 무침이 완성됩니다. 막걸리 식초 넣고 뭐 고추장에다가 과일 여러 가지 이제 갈아 넣고 그러고 이제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외집분들이 와서 꼬막을 드시거든요. 먼 데서 오셨으니까 한 가지 요리라도 직접 해서 이제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좋죠. 철분이 많이 들었거든요, 꼬막에. 그래서 사람들 혈액 성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임산부나 노약들한테 좋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술 드시는 분들도 이제 간에 좋기 때문에 해독 작용도 있어서 많이들 찾고 있어요. 남도의 풍미를 한가득 담은 꼬막 정식 한상 차림. 와, 이거 정말 재료 하나로 만들어낸 요리들 맞나요? 요리 가짓수부터 비주얼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데요. 맛도 좋은 데다 건강에도 좋으니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좋아할 법한데요. 어떠세요? 꼬막이 좀 살도 많이 차 있고, 예, 좀 탱탱하니 입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너무 맛있네요. 꼬막을 굳이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꼬막이 의외로 이렇게 맛있네란 거를 오늘 알아가지고 이제 먹을 것 같아요. 저는 고기보다 꼬막이 맛있어요. 뭐야 이거? NG 다시. 우리 꼬마 친구 긴장해서 그런 거죠? 여기서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저는 회무침이 제일 맛나요. 회무침은 새콤달콤하고 야채가 있고 또 꼬막이 살이 통통해서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탕수육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와서 먹는 것도 나름 맛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을 만큼 요리 종류도 다양하니까요. 이렇게나 행복한 식사 시간이 되네요. 게다가 꼬막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유명한데요. 다이어트 걱정 없이 마음껏 드실 수 있고요.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 해소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막기엔 비슷하게 이래 한 바퀴 돌러 왔어요. 구경도 할 겸 해서 먹어봤는데 맛있네요. 고소함, 짭조름함, 바다향 이런 거죠. 저 대구에도 벌교에서 와가지고 가게 낸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래 꼬막 정식을 먹으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진 않아요. 따로따로 다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정식 한상으로 하니까 뭐 부침개도 나오고 뭐 요것도 삼삼 맛있고. 일반 탕수육은 저 돼지고기를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텁텁한 맛이 있는데 상큼하게 맛이 괜찮네요. 맛 자체가 입에 쫙쫙 좀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라남도의 풍미를 한가득 담은 벌교의 자랑 꼬막. 찬바람이 부는 겨울 지금 제철입니다. 맛과 영양 가득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 겨울이 지나기 전에 청정 갯벌이 만든 꼬막의 매력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와, 꼬막 하면요. 그 밥반찬 그냥 꼬막 무침 정도만 네. 생각했는데 정말 요리가 무궁무진한 걸 보고 왔습니다. 꼬막 요리 한 상이면 뭐 올겨울 입맛 없다는 소리 못 하겠어요. 맞습니다.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가짓수가 너무 많았는데요. 거기에다가 벌교에 이렇게 가지 않아도요. 이게 벌교 꼬막 맛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밀키트도 밀키트. 정말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대를 이어 내려오는 비법 양념을 넣어가지고 예. 손수 또 이렇게 개발한 꼬막 비빔밥. 아, 정말 꼭 한 번은 맛있겠죠? 네, 먹어보고 싶네요. 맞습니다. 네. 그 대를 이어올 때는 항상 뭐 이유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꼬막을 선별하는 과정부터 남달랐는데요. 단순한 기계 선별이 아니라 손수 사람이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고
아까 보셨어요? 네. 소리까지 들어보는 그런 모든 과정이 정말 남다르다. 프로의 세계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역시 전라남도 벌교를 대표하는 꼬막답죠? 예. 네, 특히 싱싱하고 좋은 꼬막은 껍질에 흠이 없고 또 방사륵이라고 불리는 껍질 골 부분이 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점이 붉은색이면 좋다고 하는데요. 꼬막 고르실 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벌교는 매년 11월 즈음에 이 꼬막을 알리는 꼬막 축제도 있으니까요. 작년에 놓치신 분들은 올 11월에는 벌교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네모 세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 지치지 않고 놀 수 있게 만드는 가성비 최고의 어린이 체험 현장들이 떴다. 체험도 해보고 만져볼 수 있고. 그냥 이거 다 그냥 신나고 재밌어요. 다음에 꼭 와보고 싶어. 알찬 체험거리들 공개합니다. 안전은 뭐다? 2번, 3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안전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안전체험관을 찾았는데요. 이곳은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입니다. 그럼 이곳에선 어떤 교육을 진행하나요? 5세에서 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체험 그리고 교통 안전 체험 2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전 교육, PPT를 이용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이후에 체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마침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체험학습을 왔는데요. 다양한 안전시설과 장비들이 그저 신기하기만 한 아이들. 눈으로 보고 배우는 생생한 체험이라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어린이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안전 교육을 할 때 미디어라던가 동화책처럼 좀 평면적인 자료를 활용하게 돼요. 하지만 이제 안전체험관에 오게 되면 아이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오게 됐습니다. 불이 났을 때 대피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교육하는데요. 2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로 아이들이 화재가 발생하면 너무 무서워서 이제 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저희 소방관이나 아니면 성인분들한테 발견되지 못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숨지 않는 교육을 많이 하는 편이고, 2번째로는 아이들이 대피를 할 때 가방이나 신발, 장난감 같은 자기 개인 소지품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런 개인 물건을 챙기는 동안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불이 번져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자제하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의 상황을 재현한 스크린 체험도 인기 만점. 소화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그 요령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이 있는데요. 투척식 소화기 사용법, 창문 탈출 체험, 완강기를 이용한 대피 방법까지 아이들이 몸소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교육합니다. 지금 계신 곳은 8세 이상의 전 연령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지진안전체험장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안전체험장 말고도 화재안전체험, 생활안전체험 총 3가지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상체험센터 위쪽에는 순환안전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순환안전체험센터에서는 생존 수영을 포함한 각종 순환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등하교 교통 안전교육까지 아이들이 알아야 하거나 부모님과 선생님이 알려줘야 하는 실전 교육들이 생생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충북안전체험관은 국민 여러분들께 안전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체험을 통해서 교육받으실 수 있게 준비한 곳입니다.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용하시기 하루 전까지 온라인 홈페이지 통해서 예약을 해주시면 되고요. 최소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혼자서 예약하시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분들 같이 예약을 하시면 이용하시기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더욱더 유익한 알뜰 학습 현장. 역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충북과학체험관입니다. 입구에 있는 이색적인 과학 전시물이 시선을 사로잡는 곳인데요. 네, 이곳 과학체험관은 충청북도 자연과학교육원에 있는 곳인데요. 1, 2,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초등학생들이나 초등학교 입학 전 학생들이 여기 와서 과학 체험물을
보면서 135점의 체험물을 직접 경험하고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첨단 도시 탐험관이 있는 1층 과학 놀이터, 화학과 물리에 관해 전시한 2층 발견 놀이터, 그리고 지구와 생명의 신비를 다룬 3층 신비 놀이터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은 우리 과학체험관 1층에 있는 첨단 도시 탐험이라는 실인데요. 이곳에는 여러 가지 체험물이 있지만 특히 초등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흥미있게 볼 수 있는 로봇 수술 체험물이 있습니다. 미라클 글라스 속에 있는 체험물을 여러분들이 직접 작동해서 수술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물이 되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신기한 과학 놀이터. 아이들 열이면 열 모두 신나게 즐기는데요. 아이와 함께 온 어른들도 과학의 세계에 빠져들기는 마찬가지. 아이는 물론 어른까지도 반하게 만드는 유익한 공간입니다. 3층에 그거 이렇게 달리면은 저 행성 움직이는 거 있거든요. 3층은 다 했고 3층에 있는 놀이기구하고 다 했고 여기 이제 저기서부터 여기 지금 하고 있어요. 뭔가 이게 뭐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냥 이거 다 그냥 신나고 재밌어요. 볼거리도 많고요. 애들도 체험을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도 있고 애들이 체험도 해보고 만져볼 수 있고 뭔가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하는 주말 프로그램도 풍성한데요. 플레이 과학교실에서는 아이들이 멀게 느끼는 과학을 쉽고 친하게 느낄 수 있도록 놀이교실처럼 재미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체험관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험물을 혼자서 만져보고 체험해보는 것도 좋지만 이 체험관에 계신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께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고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지 여쭤보고 즐기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꼭 그 점을 알고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과학체험관의 체험물이다 보니 보장이 잘 납니다. 좀 더 아끼는 마음으로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성비 좋은 아이들의 체험 공간. 이번에는 또 어떤 곳일지 궁금한데요. 이곳을 이용하는 주인공들은 귀엽고 깜찍한 영유아 꼬마 친구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영유아 아이들이 놀이터에 오면 우선 이 영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은 아이들의 신체 발달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온몸을 이용해서 놀 수 있는 다양한 감각 탐색의 놀잇감들을 체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슷한 또래들하고 만나서 이 또래 간에 서로 상호작용도 이루어지고 사실 장점은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가장 큰 건 아이들이 가정에서 체험해 볼 수 없는 놀잇감들을 체험해보고 이 또래들하고의 어떤 접촉의 기회, 상호작용의 기회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곳은 만 0세부터 만 3세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충북도 내에 있는 영유아와 보호자가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개인은 2,000원, 단체는 1,500원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볼풀부터 트램펄린 체험, 동화책 읽기까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들로 꽉 찬 곳입니다. 저희가 대군용 놀잇감을 뺀 나머지의 이동식 놀잇감들은 저희가 최소한 분기별로 교체를 해서 자주 이용하는 부모와 아이들에게 새로운 놀잇감과 새로운 놀이를 아이들이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보호자와 아이가 같이 놀기에 적합한 장소인데요. 아이들의 신체와 감각 발달에 도움되는 다양한 장난감들이 있어서 부모님들의 이용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여기 오면은 일단 엄청 되게 신나하고요. 여기 이제 막 볼풀장도 넓고 좀 이제 집에 없는 장난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게 엄청 잘 노는 것 같아요. 집에 아이들이 한 번 사용하고는 쳐다보지 않는 장난감들 많죠. 또 비싸게 주고 샀는데 잘 가지고 놀지 않아서 난감한 적도 많고요. 아이들의 장난감 비용도 절감하고 즐거움도 채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어머, 볼풀장에 쏙 들어가 있는 모습
어쩌면 좋아요. 아우, 너 정말 너무 귀엽다. 일단 처음에 조금 낯선 장소라서 좀 적응하는가 싶었는데 바로 적응해가지고 재밌게 지금 노는 모습 보니까 지금 제가 땀이 다 날 정도로 너무 재밌게 노는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처음 와봤는데 되게 좋은 것 같고 이런 장소가 사실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자그마한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밌게 놀 수 있도록 공간 배치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곳의 하루 운영 횟수는 총 3회.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하고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서 회차별로 15가족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일단 저희 아이들을 집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힘들어도 많이 외출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여기처럼 이제 이용료도 되게 저렴하고 그리고 이렇게 장난감도 정말 많고 아이랑 같이 오셔서 시간 보내시면은 아이 발달에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어떤 곳인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곳은 청주 어린이회관 내에 위치한 공룡 전시관입니다. 지구의 탄생에 대한 전시는 물론이고요. 연대기별로 다양한 공룡의 습성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공룡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에겐 아주 흥미로운 공간이 되겠죠. 공룡 전시관에 오시면 먼저 지질시대별 공룡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에 대한 그 판넬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룡 화석과 그리고 공룡에 대한 디오라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시대별 공룡이 어떤 식으로 멸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룡의 흔적들을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 신비로운 공룡의 세계를 직접 탐험해 볼 수 있고요. 뼈 발굴 체험이나 발자국 찍기 같은 참여형 컨텐츠도 만날 수 있습니다. 공룡 실물 뼈 크기를 그대로 표현한 공룡 뼈 화석이 있고요. 여러 공룡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은 이 실제 뼈도 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모형들로 봐서 아이들이 보면서 옛날 과거의 공룡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인지 이런 걸 보면서 많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책으로 볼 때보다 더 실감나는 공룡의 뼈 화석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한데요. 우리 아이들 정말 신기해하겠네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많은 화석과 그리고 지구가 이후로 또 어떤 식으로 또 생명체가 발현을 하고 발전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곳에 와서 공룡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관람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들. 아이들이 직접 보고 해보면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가성비와 가심비 다 잡은 유익한 공간들 놓치지 마세요. 뭐 아이들 데리고 매주 이렇게 한 곳씩만 이렇게 간다고 쳐도 뭐 오늘 4곳이나 이렇게 소개를 했으니까 4주치 한 달은 뭐 그냥 거뜬히 확보를 한 셈이네요. 맞아요. 제가 52번 중에 4번은 고민 해결 해드린 거잖아요. 네. 한 주는 이렇게 과학체험관에 가셨다가 또 한 주는 공룡 보러 공룡 전시관 가시고 이렇게 하면 진짜 규리 씨 말대로 뭐 고민이 많이 덜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다들 어릴 때 보면요. 아이들이 공룡 참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정택 씨는 혹시 그 공룡 이름 중에서 아는 게 있어요? 저희 애가 뭐 맨날 얘기하는데 일단 티라노사우루스, 네네. 스테고사우루스, 네. 또 벨로키랍토르 아세요 혹시? 네네,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근데 벨로키 이게 네. 진짜 어려워요, 공룡 이름이. 맞아요, 어려워요. 대표적인 것만 헷갈려요. 제가 말씀드린 거고 네네. 너무 많은데 네네. 이게 흥미로운 게 다 이름 지어진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폭군 공룡이란 뜻이고요. 아시죠? 이
네. 짧은 공룡. 네네네. 예. 스테고사우루스는 커다란 골판 때문에 지붕도마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케라톱스, 그 초식 공룡이 있어요. 네. 뿔이 세 달린 얼굴을 뜻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오, 예. 아니 진짜 뭐 이런 이름을 알아가는 재미도 정말 쏠쏠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안전체험관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왕관기 체험이라든지 또 불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을 또 재미있게 또 배울 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는 또 어떻게 좀 이용을 하면 될까요? 예, 알려드려야죠. 네. 자, 충북 안전체험관은요, 체험 희망일 하루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단체나 개인 모두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 과학 체험부터 안전 체험관 그리고 유아 놀이터까지 그 아이들 상상력과 또 흥미에 도움이 되는 또 알찬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알찼죠? 네. 자, 거기에다가 이제 비용도 무료부터 뭐 많아봤자 2,000원 정도 네. 아주 저렴한 비용이어서 알뜰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이제 주말에 어디 갈지 크게 고민 안 하셔도 일단 한두 달은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곳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유익한 건강 정보 하나 챙겨드리면서 마무리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정택 씨, 딸기 좋아해요? 딸기 좋아하죠. 아, 딸기 안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네. 딸기로 만든 디저트가 맞아요.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딸기 샌드위치, 뭐 딸기 스무디, 뭐 이런 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이 딸기 효능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딸기에는요, 비타민 C가 풍부한데요, 귤보다 약 1.7배 높다고 하고요.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딸기 안에는 2g 정도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포만감을 증진시켜서 다이어트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상큼한 제철 과일 딸기로 맛도 영양도 모두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예. 자, 네모세모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세모.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